걸스 토크 현진이만의 플러팅 방법은 이렇게 8년 만난 전 남친이 제 친구랑 사귀는 거예요? 못쏠 20년 차 되니까 20... 에바 아니에요? 헤어지세요 그러면. 비행 가시고 그러면 내신 남친 걱정 안 되셨나요? 저도 2번이나 있었거든요, 경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그 Q&A에 이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연애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무물로 연애 사연들을 좀 받았었거든요. 이제 연애 상담 무물 올렸을 때 엄청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읽으면서 진짜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았고 에바 아니에요? 너무 답장해주고 싶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러는 거야? 공감 갈 만한 거나 이거는 얘기를 하고 싶다, 아니 이 사람아 하는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몇 개 골라봤어요. 그리고 오늘 뭔가 걸스 토크 이런 느낌이라서 공주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도 반묶음으로 했고 원래 블라우스를 좀 입을까 하다가 너무 좀 집에서 찍는데 오버스러운 것 같아서 핑크 후드 집업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 연기라서 떡볶이를 시켰거든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일단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1년을 만나도 티 한 번도 안 낸 남자가 새 여친은 바로 티내네요. 요리의 이벤트에 생전 처음 보는 짓을 하는데 진짜 어이도 없고 여태 만난 시간이 부질없고 그래요. 저는 티내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리의 이벤트에 생전 처음 보는 짓을 하는 게 더 킹받아요. 솔직히 티내는 거는 그 새로운 여자친구분이 좀 티내는 스타일이면은 자연스럽게 본인도 티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랑 사귈 때는 내가 뭐 올려도 그거 안 퍼가고 이랬다 그러면 진짜 너무 킹받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만난 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 더 잘 만나면 되죠 뭐. 지나간 인연은 그냥 지나간 대로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새로 연애하는 거를 들춰봐서 뭐합니까? 저만 스트레스 받지. 그리고 사람이 헤어지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은 스스로한테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좀 킹받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인프피인데 고양이 같아서 도통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온다 해야 하나요? 인프피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인프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꼬셔야 되냐,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 인프피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다정한 사람한테 많이 끌리거든요. 제가 인프피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봐도 다 약간 낭만파예요. 뭔가 조건이나 이런 거를 크게 따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나에게 잘해주고 말 예쁘게 하고 사람이 참 따뜻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좀 확 열리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위로를 받을 때나 대화가 너무 잘 된다거나 약간 감동이다 이런 포인트를 주면은 인프피는 그냥 넘어옵니다. 나를 많이 생각해준다 이런 느낌만 줘도 인프피들은 넘어갈 것 같은데요. 4년째 만나고 있는 커플인데 남친은 완전 외향적이고 친구도 많고 술도 좋아하고 저는 반대로 내향형이고 친구도 별로 없고 집순이에요. 매번 남친은 밖에서 재밌게 즐기고 노는데 퇴근하고 집에만 있는 이 모습이 좀 너무 대비가 돼서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요즘 따라 남친이 부럽기도 하고 나만 노잼 인생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자격지심일까요? 저도 친구들이 불러줘야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연애 초반에는 분명히 남자친구분이 같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했을 거예요. 4년 정도 연애를 하시다가 친구들도 만나고 여가활동 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자격지심이라기보다는요, 약간 서운한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한테 만나지 말라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약간 부럽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남자친구랑 별개로 혼자 있는 시간에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찾아본다거나 친구들을 좀 자주 만나거나 아니면은 남자친구한테 퇴근하고 나 좀 심심한데 나랑 전화할래?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저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좀 그렇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인지요, 뭔가 자존심 때문인지 먼저 연락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서로 좋아하는데 간을 보고 있는 그런 건가? 아니면은 뭐 헤어졌을 때? 약간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좀 객관화가 돼 있어서 만약에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냥 자존심 안 부리고 붙잡고요. 썸일 때는 제가 연락을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먼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표현하는 게 조금 서툴
친구들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 싫다. 그거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 관계가 잘 안 됐을 때 후회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때 자존심 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연락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존심은 절대 부리면 안 됩니다. 현진님만의 플러팅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꼬셔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은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쨌든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요. 눈을 좀 자주 마주치려고 해요. 그냥 이렇게 잠깐만 너무 오글거려서 방금 다시 해볼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할 말 있어 나한테? 응? 왜? 약간 이런 느낌? 상대가 얘기할 때 이렇게 빤히 쳐다보기. 그게 저만의 플러팅입니다.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막 어릴 때 헤어지고 나서 나 진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나겠다.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순간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연애 또 다음 연애 잘하고 그 다음 연애에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사람을 또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친구들 많이 만나고 이런 거 저런 거 못 해본 거 많이 경험하시면서 잘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8년 만난 전 남친이 제 친구랑 사귀는 소식 들었어요. 슬프다는 말로도 부족해요. 언니가 위로해주세요. 왜 심지어 8년이나 만난 전 남친이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친구랑 사귀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 친구랑은 눈이 맞은 거예요? 분명히 8년을 만났으면 내 친구를 몇 번이고 봤을 텐데 그때부터 마음이 지금 있었다는 건가? 나랑 사귈 때부터? 그리고 그 친구도 이상하다. 서로 언제부터 남자 대 여자로 본 거냐고. 나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아. 너무 배신감 들 것 같아요. 친구한테도 그렇고 전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고 그냥 이참에 인간관계 정리 좀 했다라고 생각하죠 뭐.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이 사연자분 친구분은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랑 이제 8년 연애한 걸 다 옆에서 지켜봤을 건데 그거를 잘 만날 수 있나? 난 그 친구도 신기하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납시다.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자꾸 뒤에서 옆모습 쳐다보고 말 걸고 제 머리카락 칭찬까지 하는데 이게 다른 여자친구들한테도 가끔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좋아하자니 다른 친구가 너무 예뻐서 내가 감히 얘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딱 헷갈리는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고 이 남자분은 사연자님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좋아하면은 무조건 티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를 수가 없어. 나 좀 헷갈려 이러면은 그 상대는 본인을 좋아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팩폭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착각일 확률이 커요. 저는 6년 장기 연애하고 헤어진 지 별로 안 돼서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겼는데 죄책감 느껴지는데 조언 있을까요? 저는 환승인 것만 아니면은 환승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사귀고 있는 중간에 헤어지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랑 좀 마음을 주고 받다가 바로 헤어지자마자 이 사람이랑 사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니면은 사실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거는 전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헤어진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헤어진 마무리만 그 사람이랑 깔끔하게 잘 하고 그냥 그 관계를 잘 정리를 했으면은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기는 건 너무 저는 축하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전 떡볶이를 시켜가지고 지금 너무 배고파서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떡볶이랑 샐러드, 참치 샐러드 컵밥, 치즈볼이랑 김말이랑 오뎅 크림. 남자친구랑 만난 지 4년 넘었고 결혼도 생각 중입니다. 동거 중인데 집안일 때문에 많이 싸워요. 아무리 싸워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이래서 저는 결혼 전에 동거는 좀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게 약간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른 남녀가 만나서 갑자기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존중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분담해야 되지 않나? 만약 이 사람이 고쳐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 역할은 내가 하면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도 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바꾸려고 하면 나도 스트레스고 그 사람도 스트레스니까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내가 하면 돼요. 고치면서까지 이 사람한테 시키는 거는 저는 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본인이 그냥 하면 됩니다. 대신에 그 사람 입장에도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이거죠 뭐. 언니 저 모쏠인데 다들 남자는 어디서 만나는 건가요? 모쏠 20년 차되니까 점점 이상형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고백도 받아도 이상형 미달이라고 생각도 안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사귀어보는 사람도 있나요? 모쏠 탈출 방법 알려주세요. 아니 이 사람아, 저는 연애를 21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모쏠이 어때서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성인 됐는데 20살이라는 거 아니에요? 모쏠 20년 차?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 친구는 최근에 모쏠 탈출했거든요. 이 정도는 해야 모쏠인 거지. 모쏠 20년 차가 뭐예요? 저는 신기하게 성인 되기 전까지 아예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요. 저는 여고였는데 주변에도 남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축제 이런 것도 하잖아요. 연애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학교 끝나면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 끝나고 집 가서 애니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러기 바빴어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은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남친이 ENFJ인데요. 느낌표 5개. 개 사소한 거에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시작할 고통스러워요. 아니 너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남자친구분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가치관부터가 좀 차이가 있네. 성향이 안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사소한 거라고 이렇게 치부하면 안 돼. 내 입장에서는 엄청 큰일일 수 있단 말이야.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대화를 해보세요. 저 잠깐만 먹고 오겠습니다. 조금. 저 밥 먹고 왔어요. 다시 연애 상담을 시작해볼게요. 전 2년째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인데 전 남친이 얼마 전에 꿈에 나왔어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언니도 이런 경험 있나요? 있었겠죠? 저도? 뭐 꿈에는 나왔었던 적이 있었겠죠? 근데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이것부터가 약간 이상한데? 뭔가 꿈에 나왔다는 걸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약간 걔 잘 지내나? 막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지금 남자친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꿈에 나와서 내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좀 생기고 약간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뭐 하는지 인스타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이런 기분이 들었다?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자친구한테 집중하십시오. 저는 감정적이고 표현이 많은 편인데 남자친구는 무던하고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남친 친구랑 같이 놀다 보니 그 친구에 자꾸 감정이 가는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럽고 죄책감 들어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문장이잖아요. 저는 감정적이고 남자친구는 무던해요. 근데 남친 친구랑 놀다 보니까 자꾸 감정이 가요. 이 사실 맥락이 안 맞거든요. 남친 친구한테 마음이 간다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남자친구는 좀 무던하고 표현이 거의 없다. 이래서 제가 좀 마음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해결하려고 얘기를 좀 하거나 좀 맞춰 나가야지. 남친 친구한테 감정이 참 이거는 본인이 그 친구한테 감정이 생긴다고 그 친구도 감정이 생기진 않잖아요. 헤어지세요 그러면은. 저는 연애하면 이성이랑 단둘이 만나는 걸 피하고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인데 남친은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훨씬 자유롭게 생각해요. 믿음은 가는데 제가 원하는 연애 방식이랑 너무 달라서 어떻게 맞춰야 할지 고민이에요. 근데 이성이랑 단둘이 만나는 걸 피하는 거는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성이랑 단둘이 만나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그게 싫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맞추려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그냥 혼자 살면 되지. 내가 자유로움을 주장하고 싶으면 그냥 자유롭게 살면 돼요. 둘이 연애하는 건 자유롭지 않아요. 이미 결혼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걸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같이 있는 게 행복하니까. 근데 내가 자유로움을 더 추구하고 싶다? 그럼 그냥 평생 혼자 자유롭게 사시면 돼요. 싸울 때마다 헤어질래?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지쳐가요. 진짜 헤어지고 싶은 걸까요? 이거는 진짜 헤어지고 싶고 아니고를 떠나서 진짜 헤어지고 싶은 거면 문제고 진짜 안 헤어지고 싶은데 말로만 헤어질래? 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아요?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진짜 고쳐야 돼요. 나를 붙잡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헤어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당해봐야지 이걸 정신을 차려요. 전 애인이 헤어지고 나서 더 잘 사는 것 같아 괜히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요. 아니야, 이런 걸로 저와 이제 끝난 인연, 끝난 연인들이 어떤 행보를 이어나가는지는 전혀 중요하거나 제가 신경 쓸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인연이잖아요. 왜 그 사람과 저의 삶을 비교하고 자존감까지 바닥에 떨어져 가면서 왜 그 사람의 일상을 보고 그러냐고. 본인의 일에 집중하시고 본인의 현재에 집중하시고. 헤어졌는데도 전 애인이 계속 제 스토리 보는 건 미련 남은 걸까요? 미련 남은 거 아닐까요? 왜 봐 그러면 기록이 남는데? 이런 것도 확인 받고 싶어가지고. 미련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게요? 제외하시게요? 만약에 팔로우까지 끊겨있는 상태인데 스토리를 계속 본다? 이런 거면 저는 좀 미련이 남은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화나면 하루 종일 잠수 타는데 매번 제가 먼저 풀어줘야 해서 지쳐요. 진짜 잠수 타지 마세요, 제발. 잠수 왜 타시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잠수 타면 사람 진짜 미칩니다. 아니, 화난다고 해서 잠수를 타는 게 뭐야. 다음에는 먼저 풀어주지 말아보세요. 관계에 갑과 을이 없어야 된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갑질을 하는 게 보인다. 진짜 기빨린다. 저랑 있을 땐 귀찮다고 하던 사람이 친구들이랑은 밤새 노는 거 보면 서운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연들이 많은 거야. 아니, 일단 본인이랑 있을 때 귀찮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상처지 않아요? 왜 여자친구랑 있는데 귀찮다고 해? 친구들이랑 밤새 노는 건 둘째치고 저는 그게 너무 못됐는데? 아니, 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시간 보내는 거랑 친구랑 시간 보내는 거는 좀 다른 거긴 하잖아요. 어쩔 때는 친구들이랑 밤새 놀면서 스트레스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존중해줄 수 있는데 말을 이거는 조금 안 예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서운할 만하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들 사진은 좋아요 누르면서 제 사진엔 반응이 없어요. 괜히 신경 쓰여요. 에바 아니에요? 아니, 다른 여자들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왜 여자친구 사진에는 좋아요를 안 누르는 거야? 기분 나쁠만 하지. 근데 이런 걸 또 얘기하기가 좀 그래. 왜 내 거는 좋아요 안 눌러?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래.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기분 상할 만한 거리를 만드는 거야, 남자친구들아. 소개팅 남이 다음에 또 보자는 말만 하고 약속은 안 잡아요. 그냥 예의상 한 말이겠죠?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시네요. 네. 연애할 때마다 상대 눈치 보느라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돼요. 이것도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눈치 보면서 나처럼 못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후회가 남고 그리고 좀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그냥 하면 돼요. 누구든지 나다울 때가 제일 매력적인 법이랍니다. 나답게 했는데 왜 저래? 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그러면은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남자친구가 좋긴 한데 결혼은 하기 싫어서 헤어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상처받을까봐 못 헤어지겠어요? 이게 무슨... 헤어지세요, 얼른. 결혼하기 싫으시면은. 이런 마음으로 만나는 게 더 상처예요. 얼른 잘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세요. 전 남친이랑은 현실적인 이유로 헤어졌는데 지금 남자친구보다 전 남자친구가 더 많이 공감해주고 표현도 잘해줬던 게 계속 생각나요. 현 남친은 무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서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본인도 아시겠죠? 지금 현 남친이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또 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전 남친, 그러니까 지금 현 남친, 현 남친 뭘 잘해줬는데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전 연애랑 비교를 하는 분들은 어떤 연애를 해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성향인 것 같아요. 성격. 계속 뭔가 비교된다고 하면은 아직 연애할 준비가 전 안 된 거라고 봅니다. 남친 직장 때문에 장거리가 됐는데 제가 너무 슬퍼하고 걱정하니까 나보다 좋은 남자 이 세상에 많아 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상대를 위한답시고 이런 말을 하는 거 너무너무 싫고 책임감 없어 보여요. 장거리가 돼서 슬퍼하고 걱정하면은 뭐 한 달에 몇 번은 꼭 보자. 이렇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서로 관계를 위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화를 해야지. 나보다 좋은 남자 많아. 이거는 뭐 다른 남자 만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상담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화내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담에 소질이 없나 봐. 너무 과몰입을 하게 돼요. 비행 가시고 그러면 내심 남친 걱정 안 되셨나요? 망상 많은 불안형이면 승무원 연애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망상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너무 주변에서 승무원들 만나면서 바람 핀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도 했고 저도 2번이나 있었거든요, 경험이. 한 번은 A인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때 밴쿠버에 있었거든요. 카톡을 하는데 뭐 자기 이제 친구들이랑 만났대요. 친구들이 계속 놀자고 했는데 나는 뭐 지금 택시 타고 집 간다 이렇게 하면서 집 왔어 이렇게까지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친구들이랑 카톡하면서 나 그냥 집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를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그 카톡방을 캡처해서 보냈는데 그 카톡 보시면은 맨 위에 거기 살짝 대화가 비치거든요? 누나들이랑 뭐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이거 뭐야? 라고 했는데 계속 잡아떼다가 그때서야 이제 잠깐 그냥 길 가다가 마주쳐서 인사만 했던 거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술도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그 합류를 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바로 헤어지자고 했었어요. 역시 해외 나가 있으면 다 딴짓을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비행하면서 또 겪었던 일이 발리 비행 갔을 때 B가 전 여자친구
B랑 만난 거예요. 저 몰래.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B라는 남자친구 생일날 제가 다 챙겨주고 했는데 그 남자친구랑 그 생일 다음 날에 같이 뭐 넷플릭스를 보려고 아이패드를 켰는데 어떻게 잘못 만져줘서 카톡창이 빵 떴는데 여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카톡 내용에 너무 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숨기려고 하길래 뭐야 이랬는데 그냥 뭐 어제 생일이라서 축하 카톡이 많이 왔었던 거래요. 그래서 카톡방만 밑에 내려봐라 이랬는데 저것도 그냥 빨리 막 슉슉 보여주는데 그게 약간 딱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한 개의 카톡방이. 그래서 그 카톡방을 들어갔는데 내용이 완전 썸을 타는 듯한 내용이었어요. 그 일주일 전에 발리 갔을 때 이미 그 여자친구랑 만나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죠. 이거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그 여자친구를 한 2번 정도 저 몰래 이미 만났었고 그 전 여친한테는 여자친구가 있는 걸 속이고 썸 타듯이 다시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해서 여자친구 있는 거 모르셨냐?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때부터 해외 갈 때마다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비행 갈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왜 연락도 안 되고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그렇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는지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연애 상담이 끝났습니다. 이게 상담이 아니라 제가 과몰입해서 막 떠들기만 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요. 그리고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고 저의 이제 인프피 공략법이나 이런 상담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